저도 이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얘가 원래는 대접을 잘 받던 아이인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일시적인 이제 장애물이 생겨서 얘가 갑자기 평가를 좀 덜 받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끝나면 다시 평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얘 본연의 입지 가치가 있는 애들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판교, 분당, 위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금융위기 때 분당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른 데보다 유독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금융위기 하나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옆에 판교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판교가 다 끝나니까 얘가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분당은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저평가 구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위례가 지어질 당시에 또 분당이 또 약간 약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지어지고 나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패턴만 알아도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 1, 동탄 2 같은 경우도 동탄 2 지어질 동안 동탄 1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여기 끝나니까 다시 올라갔거든요. 신불당, 불당도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불당에 하고 그쪽 백석 이쪽이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불당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만 알아도 일단은 투자할 곳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 3기 신도시하고 이런 큰 이벤트를 주목을 하는 이유가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평가 받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 주변으로. 예, 원래 그 입지 가치가 아닌데 얘네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평가 구간이 생기는 데가 생겨요. 그 얘네들이 입주가 끝나거나 하여튼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길겠죠. 아무래도 워낙 구치가 크니까. 3기 신도시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수도권에 택지기구 지구 개발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한데 근데 택지기구에 들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비싸거나 아니면 청약을 못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택지기구 옆에 애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보죠. 택지지구가 어디 있는데요? 물어보는데 검색창에 택지지구 쓰면은 나라에서 지도를 아예 다 그려줬어요. 예, 거기를 딱 누르면 여기가 개요가 한 번에 딱 뜨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 것만 눈여겨보셔도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계속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죠. 저 가치라는 거는 이제 원래 대접을 안 받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계속 쭉 올라가는데도 그동안 뭐 평가를 못 받았다고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말기가 될 때까지 뭔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는 얘는 그냥 원래 그 가치였던 거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일시적 투자 수요로 갑자기 대접받는 경우가 생겨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떠도는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뭐 찍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방에 산재했던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 최근에 이제 법인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 막 1,000만 원, 2,000만 원에 겟할 수 있었던 것들 같은 중공업 뭐 그것들이 이제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용적률이 너무 낮다. 예,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또 좀 얘기가 다르니까 지방에 땅이 많잖아요. 땅이 많은 데는 땅을 사야 돼요. 아파트는 땅이 없는 데다 사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지을 땅이 없는 데는 아파트를 사는 거고 지을 땅이 많은 데는 땅을 사야죠. 되게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을 고를 때 실거주를 위한 집 그리고 투자를 위한 집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걸 좀 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분들도 또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대치동 키즈님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끌하지 않거든요. 투자자들이 연끌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 절대 연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 집은 일단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물건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크게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올인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올인을 하지는 않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돈의 크기로 보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자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을 보더라도 투자자의 유동성보다 실거주의 유동성이 훨씬 커요. 훨씬 크죠. 예, 훨씬 크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고 길게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투자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투자를 그렇죠. 그쵸. 돈을 굴린다는 관점에서. 돈을 굴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 돈이 10억이 들어가면은 사실 더 비싼 물건을 사면은 더 관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들 보면은 실거주 할 거니까 투자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단지 우선순위를 좀 두자면 실거주 만족도가 일단 좀 더 있어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가서 몸빵을 해야 되니까 가서 살면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재개발이 나중에 뭐 5억짜리가 10억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스라져 가는데 가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변기 고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거주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전혀 등한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예, 거기다가 실거주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다 좋거든요. 사실 1, 2년 지나고 내가 이 동네에 익숙해지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우리 동네 너무 살기 좋아요. 옆에 가면 전통시장도 있고요. 좀만 가면은 이렇게 뭐 동네 분들이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잘해주시고요. 공기도 좋고요. 기차도 바로 옆으로 기차도 바로 옆에 지나가고요. 개마고원도 그렇다고. 개마고원도 공기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반겨주는 동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는 동네예요. 그렇죠. 예, 나를 반겨줘야 될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내 또래의 젊은 엄마들이 나를 반겨줘야지 맞는 거지. 이거 그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근데 공기 안 좋을수록 집값이 비싸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적용을 너무 잘 해놓기 때문에 사실 내 뒤에 뒷산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립공원 아니면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네. 세렝게티 네. 돼야지. 뭐 남산 뭐 그런 정도? 네. 아니면은 뭐 용산공원 이 정도의 사이즈로 내가 얘기할 때마다 프라이드를 느낄 정도의 사이즈가 그렇죠. 옆에 있지 않는 이상 사실 크게 의미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착각을 하시니까 강남 올라가는 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강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부자들 사는 데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실거주랑 투자는 사실 같이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광주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로 이사 올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로 직장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광주에 원래 사셨던 분들 아니면 울산에 사셨던 분들 부산에 사셨던 분들은 서울로 접고 이사로 오기는 쉽지 않아요. 예,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면 결국은 그 동네에서 자기의 터전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자산이 늘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어느 동네가 더 좋은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자기 사는 동네, 옆 동네가 어떤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일단 그런 것만 좀 깨우치시더라도 갈 곳이 좀 보이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 동네 외에 다른 동네 가지 않은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노무라님 저희 동네는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이제 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이유를 대세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동네 가보라고 예를 들어 뭐 강남이나 가보라고 얘기하면은 갔다 와서 이제 그때 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되게 다르네요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남편분들이 여성분 그 아내분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분들 이게 부동산은 꼭 회방 놓는 게 남편들이 회방을 놔요. 네, 맞아요. 근데 남편분들은 어차피 직장과 집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실려갔다 실려오잖아요. 근데 내 동네를 몰라요. 저도 코로나19 덕분에 내 동네를 좀 알게 됐거든요. 네. 생각보다 낮에 엄마들이 정말 활발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살기 좋잖아요. 정말 활발하게 돌아다니시고 정말 활발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동네에서 잠깐 돌면서 어디 가면은 꼭 와이프가 한마디 해요. 너 저기 어디 갔다 왔다며? 다 네트워크망이 있는 거야. 저 와이프는 또 발이 좀 넓어가지고 네트워크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못 가겠는 거야. 누구를 만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랑 인사 한번 하면은 다 그걸 또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동네를 굉장히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여성분들이고 그렇죠. 맞아요.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디가 좋은데 비교를 계속 자연스럽게 하면서 알게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어떤 층이 누가 들어왔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는 거죠. 예, 거기서 다 힌트가 나오는데 근데 꼭 회사 가서 저기 회사 가면 회사 동료들은 다 모르는 동네 살잖아요. 내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 동네 모르는 동네 사는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복장이 터지겠죠. 저도 신기하게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그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좀 약간 이 부동산 공대적으로 접근해요. 공대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네, 수식적으로 접근.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개발권 사시고 스크럼 차고 막 이렇게 그러면 잘 짜. 군대 가서 꼭 짜맞아. 이렇게 꼭 기합 받듯이 스크럼 짜시고. 그거 잘 짜. 해봐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데이터에 집착하잖아요. 네. 데이터 입착해요. 데이터에 집착, 분석자료에 집착하고 어느 누가 분석자를 줬는데 그러니까. 좋아 보이더라. 이게 그러니까요. 맞는 것 네, 같다. 네, 네. 뭐 그래프 난리 난다. PT가 예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요새 뭐 부동산에 그래프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식 빅데이터 많고. 네. 주식하다가 주식 강의하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다 부동산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차트로 요새 차트 뜨니까 차트 넘어오고. 주식에 비하면 껌이지.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어떻게 이게 너무 쉬울 수 있냐고. 근데 이거는 발품을 안 팔아본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그렇죠. 이게 차트로만 흘러가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책에 아이의 눈이라는 얘기를 네. 좀 테마를 그거 썼는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아이의 눈은 사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를 케어하게 되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맞아. 예, 사물 유모차를 끄면 턱도 불편해지기 맞아요. 시작하고 언덕도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네. 공구리 발라놔야지 턱에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난리가 나거든요. 네. 병원도 그렇고. 학원 하나 선택하는데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 학원이 뭐가 좋은지 별점 매기고 막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남자들은 이제 듣긴 들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지.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렇죠. 애는 뭐 공부 발로 한 발 이렇게 걷고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애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지. 애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해? 스스로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가지.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의 만족도 높으면서 그리고 투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를 때 반드시 체크할 세 가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시선이 그걸 첫 번째로 책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나머지는 저기 뭐 희소성하고 이제 황금성에 대한 얘기인데 희소성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희소하면은 나한테 희소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이제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땅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람이 모여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 맞아요. 원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인다라는 얘기는 남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모이는 거고 그렇죠. 내 물건 너무 사랑하는 거야 또 여기서 꽂히는 또. 분들이 있어요. 첫사랑이니까. 그렇죠. 내 물건 너무 사랑해. 사람이 오든 빠든 상관없어. 나 이거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럼 뭐 저기 해외여행 가가지고 기념품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집에 오면 다 쓰레기, 이쁜 쓰레기인 거죠. 뭐. 남들이 인정해주는 희소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황금성은 이제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애물단지에 대한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황금성은 상승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다 팔리니까. 예, 다 팔리니까 팔 수 있으니까. 장이 꺾이거나 침체가 오거나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강남은 제값 받고 팔고 뭐 아닌 데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남도 장이 꺾이면은 내려서 맞아요. 팔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팔린다는 거죠.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시장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이제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스크럽 짜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상가의 단계를 가거나 뭐 분양형 호텔 이런 거 지금 막 티셔츠 때문에 가시는데 그렇죠. 거기는 스크랩 짜도 안 되거든요. 그쵸. 스크랩이 안 짜져요. 혼자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 외로운 또 이렇게 짜야 돼, 이제 이렇게. 그분들끼리 이렇게 막 격려해도 외부에서 몰라요. 그 뭐 나라에서 좀 봐주고 좀 이슈화돼서 봐주고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모르고 그렇게 니치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나라에서 신경을 안 써요. 메인 시장은 떠들면은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사자 같은 경우는 메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떠드니까는 그렇죠. 뭔가 이게 예외 상황을 제가 조금씩.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분양형 호텔에 몇 분 안 되는 분들끼리 아무리 떠들어 봐야 정부에서는 얘네들은 니네 잘못이라고 생각을 투자의 해버리고 결과니까. 치부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뛰어드시는 니치 시장들이 다 그런 시장들인 라는 맞아요. 데서 조금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이랑 대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네.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또 대출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혹시 지동 키즈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선입견 없으셨나요? 대출을 거부감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투자에 뛰어들고 뭐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하는 회사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대출이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에 대출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내가 원리금 아니면 이자만 제때 내면 은행이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 대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이런 거 받았을 때 좀 받으면 조금 심적인 부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는 정부에서 차용증 써서 실제로 돈을 갚는지도 네, 확인을 그렇죠.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심적 부담만 있고 이자 같은 건 안 내도 되는데 이제는 이자도 내고 심적 부담도 내야 느껴야 되죠. 되잖아요. 예, 부모님 맨날 찾아오신다고 그러고 음. 내가 나한테 2억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사라 아가야. 이번 주말에 놀러 오렴 아가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은행에서 더 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대출이 많지는 않아요. 쫄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확장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만기에 쫄려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예, 이게 또 체감이 다르거든요. 두근두근해요. 하여튼 이게 쫄리기 대출 만기에 이제 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돈은 돼서 부족하고. 그러시군요. 예, 저도 이제 이직을 몇 번 해봤잖아요. 신용대출이 이직하고 물릴 때가 좀 그렇죠. 되게 맞아요. 예, 애매하죠. 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전에 있던 금리로 안 해줘요. 은행에서 이 상품을 해지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너랑 이제 거래 관계가 아니니까. 특히 새마을금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주는. 새마을금고는 기업하고 이게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그럼 내가 이거를 갚고 다시 가입을 하던가 하여튼 만기 때 갚아야 되거든요. 갚고 다시 빌리든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이미 융통이 된 상태에서 이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빠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대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 신용 한도를 이빠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직을 해버렸을 때 이직하려는 은행에서 나 재환할 테니까 내줘달라고 하면 안 내주거든요. 그냥 갚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좀 어려움이 생기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분명히 이제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거든요. 번창하게 이직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 회사를 나가야 되는 분들이 생기는데 회사 신용으로 했던 신용대출부터 벌써 갚으라는 얘기가 확 나와버리니까 예, 뭐 은행에 따라서는 퇴직을 하셔도 뭐 5년에서 10년까지는 뭐 5년 정도까지 2, 3년 정도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기 때문에 예.